민주당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꼼수. 오 신이시여, 이 꼼수를 우리가 생각해냈단 말입니까? 야, 이 아이디어 누가 낸 거야? 기가 막히다. 오 신이시여, 우리가 이런 꼼수를 부릴 수 있다니. 스스로 꼼수를 부려놓고 스스로 놀라는 모습. 이 정치판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도 다 혀를 절레절레 내두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건 저런 스캔들 뭐 이런 뭐 이 암수 뒷거래 한두 번 봐온 게 아니지만 이번에 이 꼼수는 정말 놀랐다. 야, 정말 그 역대급이다, 역대급. 기네스북에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니냐. 그 여러분, 이거를 제가 조금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핵심 부분만 찔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각 국회 상임위별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이걸 왜 만드냐? 여야가 의견이 다를 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게 한다든지 뭐 제3의 길을 좀 찾아본다든지. 그래서 이 법안, 그걸 이제 안건이라고 부른다면 안건을 조정해보자.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 6명. 6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6명으로 만드는데 아주 희한한 구성 방법입니다. 원내 일당이 3명. 원내 일당이 170석이든 200석이든 상관없이 그냥 원내 일당은 무조건 3명.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이 3명.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국회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규칙이나 법률이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 그거는 제1당이 172석이 됐다고 했을 때 독주하지 말라. 네가 200석이라고 해서 혼자 모든 걸 다 먹어치우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수의 의견, 너희들의 반대쪽에 있는 의견, 그것도 충분히 들어라. 얼마 동안? 90일 동안. 이게 안건조정위원회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지금부터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냥 다수당의 힘을 믿고 뭐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본회의장에 야당이 또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한마로 저 국회 본회의장 문을 때려 부시고 빠르로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제 이런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모습 더 이상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날치기 못하게. 일단은 날치기 방지법, 국회 선진화법. 왜냐하면 그 전에는 왜 이 법안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은 뭐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상정되고 이렇게 다 본회의까지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야당 반대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있거든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바로 표결. 그걸 날치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본회의장 문 다 걸어 잠그고 막 쇠사슬로 문 꽁꽁꽁 묶어놓고 하니까 이제 야당에서 나와서 한마로 두들겨 부시고 막 그런 적이 있었던 거지요. 이제 이게 날치기 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고 그때 생겼던 것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은 야 이거 뭐 소수 의견 들어주다가 세월 다 가겠는 걸 이제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이 이제 대체제 보완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패스트트랙. 다 기억나시죠?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국회 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5분의 3인가요? 5분의 3은 200석. 3분의 2인가 5분의 3인가 아무튼 압도적인 다수가 원하면 그동안에 논란 없이 그냥 바로 또 상정을 할 수 있게 그 보완 다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다른 격까지 이 얘기 다 쳐내고 안건조정위원회 이게 3대 3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3명 안건조정위원 이제 딱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은 3명. 나머지 3명이 어디냐? 나머지 3명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18명이거든요. 18명. 18명이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12명이고 국민의힘이 6명입니다. 딱 2배입니다. 2배 법사위는.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도 2대1로 해야 되는 건가? 예를 들면 6명이면 2대1로 나누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이 2명. 그래야 2대1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3명 해. 이제 이런 거죠. 왜? 법사위가 민주당 12명, 국힘당 6명이니까. 그래서 생겨난 꼼수가 무소속 의원을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법사위에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법사위는 그냥 민주당, 국힘당 두 정당만 있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한 명 집어넣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른바 사보임이라는 걸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7일날 4월 7일날 그 짓거리를 합니다. 사보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는 말이죠. 국회에서 우리 일상생활 일반 국민들께서 안 쓰는 말들 지들이 갖다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다 속아내야 될 텐데 사보임이 뭐야? 사보임이 저도 이런 기회에 공부를 합니다만 사임하고 보임한다. 누가 어디에서 물러나고 대신 그 빈자리에 누구를 채운다. 물러나는 걸 사임, 채우는 걸 보임. 이거 어디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게 중국에 쓴 말입니까? 일본에 쓴 말입니까? 아무튼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게 이게 사보임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멀쩡하게 있던 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을 나가 여기서 사임. 그 다음에 기재위에 있던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서는 사임, 이쪽으로 오면 보임. 또 이쪽에서 사임, 저쪽으로 하면 보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바꾸기입니다. 뭐 프로야구 선수도 아니고 야 트레이드해. 너네 편에 있는 그 투수 우리는 꽤 좋은 타자 줄 테니까 자 맞바꾸기 이겁니다. 맞바꾸기. 법사위에 있던 박성준을 기재위에 있던 양향자를 법사위. 국민들께서 그런 거 아실까 봐 창피하니까 사보임을 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보임이라는 게 아주 치사한 어떤 행위일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조정위원회를 그래 민주당은 계속해서 세석 그대로 갖고 있고 무소속이 하나 새로 들어왔네. 그러면 국민의힘 2개, 무소속 양향자 하나. 그래서 이제 6명을 맞추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양향자는 원래 민주당 의원이고 지역구도 광주 서울이고 그러니까 양향자는 사실은 민주당 사람이라 다름없어. 그리고 양향자 곧 복당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 양향자 의원 사무실에 누군가가 성추행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했던 사람인데 그게 본인 잘못도 아니고 복당해야지. 우리는 코드가 같은 초록은 동색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제 이렇게 다들 분석 기사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검수완박 이것을 그냥 당일치기로 넘겨버린다. 90일 동안 심사숙고 수기 기간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일치기로 하려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4명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19일 날 그저께 문서 하나가
여의도는 물론이고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다 돌아다녔는데 그게 양향자 의원이 나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 나는 헌법기관이다. 나는 국회의원의 양심상 이건 아니라고 본다. 반대한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꼼수를 쓴 줄 아십니까? 이거 찌라시다. 왜 양향자 의원이 너무나 논란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전화를 그날 저녁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잠재워 보려고 야 이건 찌라시다 근거 없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튿날 양향자 의원이 아 그거 내가 만든 거야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난리 생난리가 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검수완박법 이거 안 될 것 같다 뭐 얘기에서부터 뭐야 다른 아이디어가 없어 하는데 딱 또 신이시여 이런 꼼수를 또 우리가 버릴 수 있다니 부릴 수 있다니 우리들의 꼼수 능력 신이 주신 이 꼼수 능력 감사하옵니다. 이번에는 같은 광주의 지역구를 가진 민형배라는 의원을 초선입니다. 다시 사보임. 아니 이번에는 사보임을 하지 않고 그냥 민영배는 법사위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보임 할 필요가 없지요. 야 그냥 너 탈당해. 자진 탈당. 자진 탈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소속이 되는 겁니다. 자기 홈페이지에 국회 홈페이지에 무소속 바로 그 직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갑자기 무소속.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민영배는 원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3석 플러스 무소속으로 해서 한 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양양자 너는 이제 빼. 너는 이제 가. 너는 안건조정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너는 아니야. 대신에 민영배 네가 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인원 구성은 제1당이 3석, 그 다음에 뭐 야권이 3석 이렇게 숫자만 규정되어 있을 뿐 누구누구를 딱 꼭 집을 수 있느냐는 법사위원장이 합니다. 오늘 아침 10시까지 다 명단 내라고 그랬대요. 명단을 내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이 지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태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죠.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제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원내대표.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대표한다. 그래서 원내대표 거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한테 내일 금요일이죠. 본회의를 소집해달라. 이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금요일 22일. 왜냐면요. 지금 민주당이 뜨거라 한 겁니다. 뜨거라. 이거를 그 우리가 원래 로드맵 짜 놓은 것처럼 다음 주에 목요일쯤 4월 28일쯤 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겠어. 이 사태가 심상치 않아. 내부에서도 균열음이 들리고 아니 양양자가 그렇게 딱 독립선언을 하고 우리한테 칼끝을 들이댈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런 일이 양양자에서 끝날까? 아니야.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어. 그러니 빨리 끝내자 이걸. 속전속결. 그러려면은 본회의를 뭐 다음 주 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열려고 했던 본회의를 내일 당장 열어주시오. 법사위에서 필요한 건 오늘 다 끝내겠소. 어떻게? 안건조정위원회 오늘로 끝. 뭐 90일 동안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봐라. 3분의 2 이상이 그냥 안건조정에 관해서 이견 없음 통과. 법사위 12대 6이거든요. 법사위도 통과.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또 꼼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꼼수 중에 참
꼼수의 역사가 장구합니다. 민주당이 부려온 꼼수의 역사. 제가 언제 기회 되면은 도표를 만들어서 민주당의 꼼수가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꼼수 중에 하나는 이제 안건조정위원회가 6명이지만 거기에 위원장이 있습니다. 6명이지만 위원장이 있어요. 다 똑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위원장은 누가 맡느냐? 여야에 관계없이 최고령자가 맡습니다. 이게 관례입니다. 어디 써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서 꼼수는 누구냐? 원래 안건조정위원회 들어갈 수 있는 김종민 나가시오. 대신에 김진표 위원장 바꿔치기. 기가 막히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탄복이 나오실 겁니다. 금메달감이네. 꼼수의 금메달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민주당 안에서 중진 대접을 받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전공법으로 가야 한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내가 비록 이 당에 몸담고는 있지만 민주당이 패가망신하려고 하는구나. 양향자 의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잘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악 금치 못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영배의 탈당은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다. 민주주의 테러다. 그 다음에 시대 전환에 조정 뭐죠 이름이? 조정훈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이 됐다. 참 이런 상황 정말 기가 막힌 우리나라 그 근현대 정치사에서 아마 이런 추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부에 뭐 한 30년 40년 취재를 해왔던 그런 동료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처음 본답니다. 이런 경우는. 옛날에 4.4.5입 뭐 어쩌고저쩌고 역사책 기록도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거 뺨칠 정도의 꼼수요 술수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국민의힘에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뭐 토론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무제한 토론도 저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5분의 3이 요청을 하면은 그 회기 중단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회기를 중단해서 앞선 회기가 끝나고 새로운 회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리버스터는 끝. 자동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회기를 살라미 전법으로 이렇게 끊어내는 일을 누가 하느냐? 국회의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부터 미국, 캐나다 출장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취소를 하고 그냥 여기 있었죠. 원래는 그것을 이제 국회의장은 출장을 예정대로 떠나고 그걸 국회 부의장 김상희 의원한테 사회권을 넘겨주기로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김상희 의원은 지금까지 보여온 정치적 성향이 검수완박에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뭐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는데 뭐 거의 꺼리낌 없이 그 일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에 비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아니다. 여야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힐 것이 아니라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든 그 중간점을 좀 찾아내 볼 수 있도록 내가 양쪽을 중재를 좀 해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맡겨놓고 내가 출장을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전면적으로 취소를 하고 이제 본회의가 열리든 뭐가 열리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